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실적이 꺾이고 주식시장에서 약간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더해졌습니다.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삼성전자에게 보조금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근데 이 약속이 트럼프 정부에 와서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그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크게 사실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점점 악재를 더하는 분위기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그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뒤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확산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일 하락세인 코스피는 어제 2,410선까지 밀리면서 장을 마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10원을 넘어서는 양상입니다. 연합인포맥스 금융부 장순환 기자와 긴급 진단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어제 증시 긴급 진단 기사 특집 기사 잘 봤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던데 이 미장과 국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어요. 요즘에 맞습니다. 거의 상반된 양상인데 어저께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어제 거래 내내 낙폭이었어요. 2.6% 넘게 급락해서 2,417 마감했고 시총 2,00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9% 넘게 떨어졌죠. 그렇죠. 689 역시 이것도 연저점인데 외국인들이 주식을 던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 양상이 거친데 전체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 주세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국내 증시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농담이 돌동조로 아주 국장 탈출은 지능순. 빨리 탈출해라. 빨리 탈출해라. 그런 식의 농담이 돌동조로 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초 정부의 그 밸류업 정책으로 상승세를 탔던 국내 증시가 이제 2분기부터 이제 기업들의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하락의 영향으로 박스권에서 머물렀고, 그 박스권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투자자들이 실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아니면 뭐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연이 하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코스피나 코스닥은 박스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실망감이 더 커진 상황인 거죠. 배가 되는 거죠. 실망감이. 그렇죠. 특히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 트럼프 정부가 관세 등 무역 정책에 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급등하면서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이와 같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환경에서 개인과 기관 역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또는 가상자산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만 해도 한 20조 원 정도 수준이었던 그 코스피나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거의 15조 정도 원대로 지금 쪼그라져 있고요. 뚝 떨어졌네요. 그렇게 쪼그라든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팔고 그걸 받아주는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당분간 좀 시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많고요. 실제로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긴급 진단을 하면서 취재를 했을 때 그 많은 전문가들 역시 아직까지 그 국내에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찾기 어렵다라고 하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이 재료나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이 반등, 자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매도세를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환율이 문제예요. 맞습니다. 어제 뭐 1,410원의 거래를 시작했고 연고점 경신하고 뭐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어요. 마감은 물론 1,397원, 일단 뭐 1,400원 아래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정규정에서 이 1,400원이라는 선이 굉장히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잖아요. 1,400원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비이상적인 걱정했던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마인드들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것 때문에 유동을 칠 수밖에 없고 환율 시장도 마찬가지고
불안감이 더해지는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원달러 상단이 궁금해요.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러다가 1,500원까지 가면 이건 굉장한 타격인데. 그렇죠. 1,500원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그 정도까지 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요. 다행이네요. 사실 그 환율이 오르는 가장 핵심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로 관세하고 그다음에 감세, 즉 그런 정책이 주요 정책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시장 참가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400원대까지 오른 것은 그 1995 외환위기, 그다음에 2007년 금융위기, 그다음에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이후 역사상 4번째인데요. 그렇죠. 예, 아마 당분간은 1,4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각을 꾸려서 어떤 정책을 펼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심리적인 문제인데 맞아요.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점은 아직까지는 한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어떤 관세 정책과 어떤 감세 정책이 실제로 진행될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모를 때 더 무서운 법이에요. 맞습니다. 예. 달러 강세 원인. 그럼 지금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뭐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만 있는지 아니면 다른 뭐 수급적인 요인은 없는 건지 또 강달러 분위기를 좀 이게 누그러뜨리려면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진단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지금 환율이 그리 급등하는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이외에 다른 걸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식시장 자체에서 외국인 매도세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환율이 올라가면 매도를 하게 되고 그게 다시 영향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환율의 방향성을 좀 바꾸려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되고 나와봐야 돼요. 그거에 따른 영향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히 이게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심리적인 요인이 강해서 사실 전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도 1,200원 후반대에 머물러 있다가 1,400원 가면 그냥 딱 봐도 10% 그러니까요. 외국인들이 환차 이익을 보잖아요. 무조건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안정되기 전에 빨리 팔고 나가면 주식 떨어진 거 커버하고 더 남는 장사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탈이 세지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는 건데 또 다른 이유는 저는 사실은 좀 아까 장 기자가 얘기했듯이 다른 시장으로 돈이 미장으로 몰리고 크립토 시장, 비트코인 시장으로 그렇죠. 간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가는 이런 거죠. 게 좀 이제 영향이 있지 않는가 하는데 추정이죠 물론. 네. 비트코인 가격 근데 지난밤에 계속 올랐어요. 제가 이게 보다가 준비한 시세를 보다가 딱 보니까 또 바뀌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업비트 기준으로 1억 2,7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러다가 이게 달러로 하면 10만 달러 넘기는 이게 10만 달러가 사실 넘기될 수 있냐? 이게 얼핏 따져서도 이제 1억 4천만 원인데 그쵸.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런 장에서 이게 불리시한 장에서 이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간다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뭐 트럼프 당선인도 현재 미국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고 네. 그 전략자산화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거 계속 모으고 있고 계속 이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뭐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 생기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이 안 몰려갈 수가 없어요. 이게 보니까 숫자로 보니까 도지코인만 해도 뭐 이 거래 뭐 비썸이나 업비트에서 거래가 되는 양이 보니까 우리 주식시장 거래량만큼 거의 육박해요. 넘었습니다. 예. 이 도지코인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은 훨씬 큽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이 돈이 이제 이 머니 무브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나. 이 전문가들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자산의 상승은 사실 도널드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친화 정책을 하겠다고 수없이 밝혔기 때문에 예상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국내에서만 가상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상자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과거부터 조금 과열 영상이 아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좀 가격이 외국보다 좀 뛰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아하. 오히려 마이너스일 경우도 있고
많아야 1%뭐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과열된 현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이렇게,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쪽으로 돈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업비트라든가 우리 5대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해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보다 조금 높은 예, 프리미엄이 있는 건데 프리미엄이죠. 그 얘기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래했다는 국내 시장에서 거래했다는 맞습니다. 얘기인데 예. 이제 전 세계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펙트가 사실은 우리가 장기자도 이제 금융시장 오래 봤지만 네. 이게 이런 적이 없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네. 새로운 이제 팩트가 네. 등장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새로운 자산이 거대 시장으로 등장했다.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데 기록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올해 출시된 ETF 중에 가장 이 비트코인 ETF가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사람들이 내리고 있고 기록적으로도 보면 연초 위에 글로벌 ETF 자금 순위입 상위 10개를 꼽아봤더니 비트코인 ETF가 2개나 포함되어 있어요. 이 ETF가 얼마나 많은데. 신규 출시된 올해 전 세계에서 ETF 중에서는 10위 안에 비트코인 ETF가 5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ETF 시장이 또 다른 이 머니의 이 블랙홀, 이 돈 잡아먹는 구멍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 가상자산 현물 ETF,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현물 ETF라 함은 그 비트코인을 시세를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를 할 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거래소가 파산을 할 경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실제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 가상자산 거래들이 있었죠. 파산을 했었죠. 있었죠.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그 직접 거래에 대한 약간 그 두려움이 있는데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자산을 신탁에 보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행자의 신용 위험이 없고 그다음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안전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위험은 줄어들고 같은 시세는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몰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금융당국이 이제 그 옵션 거래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면서 기관들은 당연히 더 많은 투자를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쪽에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대체 어디로 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증시에 돈이 말라가느냐 이거거든요. 그 사실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상장이 안 돼 있고 국내에서는 거래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미국 시장으로 다 가는 갈 거예요. 수밖에 없죠 오히려. 예. 이 정도 되면 금융당국, 증시당국이 뭔가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봐야 되는데 예. 뭐 조치하겠죠.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ETF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도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솔라나 예. ETF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건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메이저 상황이죠. 코인에 대해서는 ETF 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마다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가게 되는 국내 증시에서는 국장에서는 정말 돈이 씨가 마르는 맞습니다. 현상이 예.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비관적인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데 이게 예상하고 다른 흐름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 이미 뭐 심한 국내 증시는 변동성을 보였잖아요. 네, 환율도 네, 그렇고. 그래도 이번 주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 뭐 트럼프 어떤 재료든지 이제 소멸이 되는 마련인데 트럼프 트레이드도 이제 이번 주부터는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나아지잖아요. 그게 그 보통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공약이랑 실제로 시행이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관망세로 돌아가서면서 그렇죠. 시행도 내년인데. 내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요인도 있지만 그 그러니까 외국인이 증시에서 이제 팔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그 해외 증시나 비트코인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보다 수익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이제 관심을 안 갖기 시작해서 이제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이제 거의 국내 증시 투자는 포기하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그
트럼프 트레이드랑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것보다 좀 과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전일까지 세계 각국의 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 네. 다우존스 30 평균이 16.51, 스탠다드 포어스 500 지수가 25.45, 나스닥은 28.45%가 올랐는데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8.97%, 코스닥은 마이너스 트럼프 20.4. 당선 이후. 아니 연초부터 해서. 그래서 좀 이것만 봐도 누구나 다 당연히 그러니까요. 미국 시장이나 이런 해외 주식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는.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뭐 이런 나쁜 분위기를 좀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 현실이라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예. 현실이에요. 이 얘기는 좀 하기가 싫은 얘기인데 삼성전자 얘기예요. 아니 이게 참 동시다발적인 악재 만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자체도 사실은 취약한 부분을 많이 지적당하고 있고 시장 환경도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아닙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에 주가가 최저치예요. 종가가 56,600원입니다. 이제 오만전자라고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푸념, 그렇죠. 하소연하듯이 오만전자라는데 이제 오만전자도 안 되게 안 되게 생겼어요. 생겼어요. 네. 이제 4만전자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진짜 극도의 불안감이 생기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의 시장을 대표하는 이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주가인데 이게 오만전자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됐다. 이게 대선 전과 비교해도 주가가 12% 내려. 연초 대비가 아니에요. 네. 예, 대선 전과 비교하면 주가가 12% 떨어졌고요. 시총이 무려 41조 원이 증발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과도한 하락, 이제 너무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런 시그널이 나올 법도 한데 이런 시그널을 내는 분석 보고서는 잘 없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를 대표하는 주식이고 외국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가 본격화되면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 수밖에 없고 가장 타격을 받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큰 타격의 핵심 이유는 실적이 일단 안 좋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2분기부터 실적이 꺾이고 그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약간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듯이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반도체 지원금을 줄이면 어떡하냐라는 식의 우려감이 커지는 건데요. 지금 삼성전자는 오는 2026년 가동을 목표로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20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그 바이든 정부에서 그 삼성전자에게 보조금 64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근데 이 약속이 트럼프 정부에 와서 깨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해지는 거죠. 왜 그런 우려를 할까요? 근데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그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한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사실 우려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점점 악재를 더하는 분위기에서는 일종의 하나의 그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는 것이죠. 걱정은 걱정을 몰고 그런 분위기인 거죠. 실현되지 않은 걱정도 걱정을 하게 되고 이게 증시뿐 아니고 금융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하면 사실은 불확실성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인데 그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직 해소되기까지. 내년 초 중반까지 두세 달 이상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두세 달 동안 우리 고통을 참 상황이 좀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미국의 정책 방향을 보려면 펀더멘털을 봐야 되고 펀더멘털은 우리나라 펀더멘털도 봐야 되지만 미국 쪽 펀더멘털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 9월 FOMC에서 연준이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를 향해서 갈 수 있다. 큰 자신감을 확보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어요. 근데 11월 FOMC 9월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11월 FOMC에서 이 문구가 삭제됐어요.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 이 진정세가 그렇게 자신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사실은 이걸 눌러야 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인데 11월 CPI에 대한 그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든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 전일 그 미국 노동부에서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시장의 예상처럼 0.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뉴욕 지수나 이런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하고 있고 그 기조가 지금 그러니까 10월 달에 물가 상승률처럼 계속 좀 플랫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그다지 이렇게 물가가 튈 확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자기가 얘기했던 관세 정책이나 그렇죠. 뭐 아니면은 뭐 이민자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때 그런 물가의 좀 불안함,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CPI는 사실은 내년부터는 상단이 열려 있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에요. 예, 아직까지는 좀 안전하지만 내년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CPI를 주목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인플레이션 튀다 보면 사실은 이 우리가 걱정했던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맞습니다. 이 영향이 그대로 오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동안. 네, 이 FOMC는 어떻게든지 연준은 이걸 물가를 좀 잡으려고 누르고 하죠. 예. 그래서 금리 인하에 좀 어떤 변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다시 금리가 튀기 시작하면 강달러 글로벌 강달러는 계속될 거고 맞습니다. 미국으로 돈은 계속 들어갈 거고 맞습니다. 우리 시장은 약세가 될 거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스토리가.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 물가를 봐야 되는데 이미 10월 때 튀었어요. 네. 튀었기 때문에 2.6% 넘습니까? 이미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장 기자가 좀 분석을 해준 거죠. 자, 이런 상황 되면 금융당국이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우리 금융당국이 맞습니다. 조치를 예. 취해야 되는데 뭐 솔직한 말로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원래는 내일 이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 F4회라고 맞습니다. 이거 예. 열리겠는데 오늘 땡겨서 한다면서요? 예, 오늘 예정입니다. 최상목 예. 부총리가 결국은 이제 빨리 이제 긴급진 소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좀 오갈지 정리해 주세요. 그 사실 이제 금융당국 역시 지금 이제 큰 변동성에 대한 금융시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현안 점검 회의에서 최근 시장 변동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과 부동산 PF 규제 완화 조치 연장 등 이제 그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들의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 내년에도 채권 시장 및 단기 자금 시장 안정성을 위해 최대 37조 6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실 때 뭐 증강기금 투입 맞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것도 사실 그런 연장선이 맞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원달러 시장에서는 뭐 일단 구두 개입이나 실제 물량 개입도 좀 있어야 맞습니다. 되고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F4에서 오늘 좀 몇 시 예정돼 있습니까? 오늘 오전 중에 하겠죠? 예, 오전 중에 할 예정인데요. 네. 예. 하면 이제 여기서 좀 구체적인 나와야지. 여기서 네. 만약에 좀 두루뭉실하게 나온다든가 네, 네, 뭐 잘해보겠다 이렇게 정도로 하면 그러면은 좀 예. 시장에 더 타격이 있을 수 그럴 수 있다라는 있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 얘기를 해봅니다. 금융당국 역시 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 연초까지 우리 시장의 어떤 리스크인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해도 이미 리스크 요인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기대 요인, 이 리스크 요인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연말까지 금융시장에 좀 기대 요인이라고 할 만한 재료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건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이게 지금 워낙 그 조정 자체가 그 심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불확실성을 가지고 굳이 좀 과도한 대응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정부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는 그냥 우려일 뿐인데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지금같이 이제 낙폭이 코스피가 계속 빠지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슈 그 트럼프 일기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과거 트럼프 일기처럼 그 과도한
그 반응, 뭐 액션 이런 거보다는 좀 차분하게 시장을 지켜보면서 그 정책 변화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보면 걱정 그때도 대단했거든요. 맞습니다. 관세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물가 정책까지 이렇게 대단했는데 사실은 우리 기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마사지가 맞습니다. 좀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그 걱정 폭풍 전 단계에서 굉장히 걱정이 심한 거지. 맞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면 뭐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는 좀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기사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슈가 나오면 계속 좀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와 함께 유동치는 국내 금융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